오늘은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꾸밈이 없고 말도 많지 않지만 유독 단단하고 깊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품을 걸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감돌고 어디를 가든 자연스럽게 시선을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화려한 옷차림과 값비싼 액세서리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가볍게 느껴졌던 사람을 본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어떤 분위기, 우리는 그것을 귀티라고 부릅니다. 귀티가 있는 사람은 단정한 자세만으로도 이미 존중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조용한 집중력이 느껴지고 몸짓과 눈빛,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중심이 잘 잡혀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첫인상의 55%는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신호에서 결정된다. 즉, 말투나 옷차림보다 몸의 기울기나 표정, 손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이 우리의 내면을 먼저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귀티란 말 그대로 귀한 분위기를 뜻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방식과 선택의 무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인지 모르게 존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분명 귀티가 느껴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8가지 태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귀티의 조건입니다.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큰 분위기를 만듭니다. 귀티는 그렇게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해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괜히 신뢰가 가고 괜히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 바로 내면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몸으로 상대를 느낍니다. 앉아있는 자세, 눈을 마주치는 방식, 숨 쉬는 리듬 같은 아주 미세한 표현들이 우리가 말하는 품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을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몸이 긴장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불안할 때는 손끝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에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그대로 신뢰로 이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내면이 걷는 발자국이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을 따라 나옵니다. 따라서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짓 하나, 눈빛 하나, 자세 하나가 그 사람의 깊이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년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귀티를 만들어내는 뿌리가 됩니다. 단정한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어떤 에너지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많은 중년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던함 속에서도 감정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몸짓과 분위기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다독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존중받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아주 작고 미묘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신뢰가 갑니다. 등이 굽지 않고 걸음걸이에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며 움직임에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단지 자세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남다를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몸이 전하는 정보 때문입니다. 몸의 균형감, 걸음의 속도, 손의 위치, 시선의 흐름까지 모든 신체 표현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건강심리학에서는 신체 기능이 감정 안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노화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이 잘 유지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이 높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운동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돌보고 일상을 정돈해온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영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테크는 망할 수 있어도 근테크는 망하지 않는다. 몸을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품격은 단순히 똑바로 걷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려는 습관, 몸을 의식하고 조절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배어있는 몸의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을 때 등을 기대지 않고 중심을 잡는 습관,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한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잠시 흉내낼 수는 있어도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자기관리의 흔적은 자연스럽게 몸의 선과 흐름에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은 몸이 먼저 말해줍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삶을 돌보며 살아왔는지를 몸이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퇴근 후 무심코 흐트러진 자세로 TV를 보는 순간에도 몸은 그 자세를 기억하고 무의식은 그 태도를 따라갑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자세 하나가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그 자세가 오늘 하루의 중심을 지탱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귀티로 향하는 좋은 시작입니다.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드러납니다. 늘 바쁘고 쫓기는 사람은 말투가 급하고 걸음이 빠르며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유 있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서두르지 않고 순간을 음미하듯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존재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모임이든 늘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시간을 배려할 줄 압니다. 반대로 늘 늦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자 필립 진바르도 교수는 시간 감각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인지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간 패러독스 이론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과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결국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영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있고 타인의 말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라로슈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은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서 드러난다. 이 말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중년이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일을 벌이기보다는 일을 정돈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단 10분만이라도 마음의 속도를 늦추면 생각이 정리되고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여유가 쌓이면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바뀌며 걸음에서도 중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흔들리고 시간을 품는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품격은 바로 그 단단함에서 비롯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5분만 일찍 나와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생각을 정돈해 보는 것. 그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품격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화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깊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로 중심을 잡으려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끊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는 진심이 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게 만드는 사람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아서 에런은 한 실험을 통해 낯선 사람과의 감정 연결은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단 45분 만에 강한 친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감은 단순한 대화를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들어주는 태도 속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의학에서도 경청은 공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마치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는 더욱 섬세해져야 합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말은 줄어들고 표정과 눈빛, 침묵 속의 감정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요즘 힘들지 않니? 라고 묻는 것보다 그저 조용히 응,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말보다 듣는 데 능하다. 이 말은 듣는 태도가 바로 품격의 핵심임을 말해줍니다. 중년의 품격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상대를 품어주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상대가 말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고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때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오래도록 남아 관계의 신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의 말에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들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의 귀티입니다. 요즘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명품을 보여주며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주 흔들리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이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삶 안에서 판단하는 힘입니다. 그 기준이 단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릴 줄 압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관계의 질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제력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시간을 쓸 때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년은 자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의 기준에 맞추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질로 채우려 했던 만족은 어느 순간부터 공허함으로 바뀌고
남보다 더 가지려 했던 욕심은 오히려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삶을 존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귀티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기준을 따라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때마다 나만의 기준이 깃들어 있다면 그 하루는 더 단단하고 고요하게 빛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날의 얼굴, 말투, 그리고 분위기까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기준 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귀티와 부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부티는 소비된 이미지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옷차림, 꾸며진 말투, SNS 속 인공적인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은 외부를 향한 연출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귀티는 태도의 누적입니다. 꾸밈 없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듬고 정돈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대중심리학에서는 SNS를 오래 사용할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자신의 현실이 왜소하게 느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쾌락 중심의 비교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쾌락 중심의 행복보다 의미 중심의 삶이 더 깊은 만족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그 의미를 좇고 부티를 추구하는 사람은 순간의 반응에 집착하게 됩니다. 진짜 귀티는 조용히 쌓입니다. 화려한 말이나 비싼 소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 사소한 일에도 원칙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겨나옵니다. SNS에 올릴 한 장면을 연출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하루를 다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귀티가 흘러나옵니다. 귀티는 결코 즉흥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일관된 태도, 감정의 조율 같은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반면 부티는 연출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금세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한때 부러워했던 누군가가 시간이 지나면 낯설게 느껴지고 오히려 소박한 태도로 살아온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여주기보다 삶을 다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귀티는 고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며 쌓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부티는 장식이고 귀티는 기록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록을 남기며 살고 계십니까? 귀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태도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없이 존중받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옷을 입지 않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딘가 단단하고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 울림의 정체는 바로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루는 방식, 시간을 대하는 자세,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기준을 지켜내는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정도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로 타인을 대했는지,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를 되새겨보는 일입니다. 또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먼저 도착해 주변을 정돈하고 내 마음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짧은 여유 하나가 나의 태도를 바꾸고 상대에게는 신뢰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물음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중심을 갖춘 사람이 되어갑니다. 품격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 한 문장, 한 태도에서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귀티는 피어납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귀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의 하루하루가 만들어줄 것입니다. 보여주기보다는 다듬어가는 삶, 속도보다는 방향을, 외형보다는 내면을 먼저 바라보는 삶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말없이 존중받게 됩니다. 귀티는 결국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선택 하나의 귀함을 담아낸다면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품격은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